그래서 그 저자님께서 그 광고 업계에서 계시면서 네. 좀 어떤 카피라이팅을 좀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예전에 진심이 짓는다 이 편한 세상 캠페인 해서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카피라이터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즈 브랜드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CD즈 캠페인을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마케팅적인 성과가 있었고, 또 전에는 착한 드링크 비타500 수지 나와서 그 광고 3년 정도 했었고요. 예전에는 신한금융투자 너 이름이 뭐니 했던 광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쓰고, 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네, 이게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광고는 15초, 맞아요. 길게는 30초잖아요. 근데 이걸 쓰는데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15초, 30초 2달이 걸려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대체로 보면 이제 스터디부터 시작을 해요. 이 브랜드가 나한테 왔다면 공부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브랜드는 그럼 이제까지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지? 장점은 뭐지? 그리고 경쟁자는 어떤 메시지를 취하고 있지? 그리고 이 타겟들은 그럼 뭘 좋아하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카피를 쓰고 광고물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최소 2달 정도 걸립니다. 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딱 보는 거는 15초, 30초고, 문장도 한 문장, 두 문장? 이 정도인데, 네.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2달이 걸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광고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딱 각인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창의력을 좀 기르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막 달려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창의력이 중요한 게 오히려 막 어떤 탤런트보다는 잘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따라하면 그게 자기 능력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의력을 빨리 키우고 싶으시면 필요한 건 재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따라하시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굴 따라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피라이터라면 쓰고 싶은 어떤 카피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좋은 카피들이 있으면 그 카피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트래킹하고 그분들이 쓰는 카피를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필사를 하고 또 좋은 것들을 계속 보고 이렇게 흡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능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도 처음에는 막 이제 되고 싶으니까 막 따라 하잖아요. 따라 하면서 드는 걱정이 이게 내가 결국은 어떤 아류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라 해도 결국 내 깜냥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붙여봐요. 붙이면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제 능력 밖의 것들 다 밖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류가 아니라 또 다른 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라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한테 맞지 않는 것들은 떨어지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모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되게 역설적인 것 같은 게 맞아요. 창의력을 말하는데 모방, 따라하기가 나오네요. 네네. 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 성정이 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 자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모방을 하다가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자아에 좋은 모방거리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그게 만들어지고. 네. 아,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은미력 같아요. 은미력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은미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건 막 제가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뺏길 때마다 내한테서 뭔가 사라질 때마다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은미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꽤 오래전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짜장면 먹다가 떠오른 단어가 은미력이에요. 아, 영국에서? 네, 영국의 짜장면을 먹을 때. 영국이 물가 굉장히 비싸고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오래전,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오래전에는 짜장면이 3,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영국 시내까지 나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더니 8파운드였고 2,000원이 넘어서 16,000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5배 이상의 금액이니까 지금 짜장면 5,000원이면 25,000원인 거죠. 교통비도 들었으니까. 값이네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나 소중하게 짜장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사실 영국 음식이 아주 맛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든 생각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짜장면은 사실 그대로인 건데 내가 바뀐 거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컨텐츠를 느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국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은 것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뭔가 옵션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여행도 이제 많이 못 가게 되고 예전처럼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게 된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근처 동네 카페에 가서도 이거 괜찮지 않아? 같은 얘기들을 하고, 그게 이제 음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음미력이라는 능력이 생긴 것 아닐까가 이제 음미력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현장에서 광고 만들고 마케팅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점점 진정성이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진정성입니다. 책에서도 진정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의 범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에도 범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눌러도 범퍼가 되게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범퍼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화 되게 빨리 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분노하고 특히 어떤 룰이 깨졌을 때 분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평소에 생명이 오갈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룰을 어기면 가장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몸이 아플 수 있고 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감정 같은 것들 때문에 뭔가 룰을 어기거나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범퍼가 얇아져서 쉽게 화를 내고 또 힘들잖아요. 이제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이나 어떤 사람의 진정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생각해 보시면 뭔가 갑질이라거나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공격이 세게 들어오죠. 그 범퍼가 얇아졌으니까. 네, 범퍼가 얇아졌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진정성을 꾸준히 지키는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막 퍼줘요. 그래서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인데 제 주위 팀원들은 다 MZ세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진짜 5년 전만 해도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꼰대 아니면 노잼 이렇게 나왔었는데 점점 진정성을 진짜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을 쿨하다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브랜드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성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진정성하고 쿨하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읽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뭔가를 꾸준히 정말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약간 멋있어 보인다는 감정을 갖는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도 그렇고 뭔가 LG도 한때 저 바보같이 저런 걸 만들으라고 했지만 그걸 꾸준히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멋있네 같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진정성이란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쿨함 같아요. 쿨함이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거군요. 네. 진정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진정성의 핵심을 누적이라고 보거든요. 진정성은 쌓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척해도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진정성의 핵심은 누적이다. 계속해서 진정성이 엿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진짜 애정은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정성의 시작은 꾸준함이다. 적어도 진정성에 관한 한 사람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신 또는 당신의 브랜드가 한 분야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그것을 잘해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걸 나는 왜 이다지도 사랑하며 왜 그렇게 잘하고 싶은지, 그 가치를 나는 왜 지키고 싶고 밖으로 전하고 싶은지,
진정성은 끊임없는 질문에서 오고 그 답을 꾸준히 외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온다. 라고 진정성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또 제가 인스타에서도 한번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진지함이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방식이라면 진정성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증명하는 태도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지함은 그냥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방식 같아요. 근데 진정성은 내가 딱 세팅한 태도에서 그것이 누적해서 오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정말 그 생존에 달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감정의 범퍼도 얇아지고 맞아요. 뭔가 되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팍팍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한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책 속의 구조들을 이렇게 음미하다 보니까 네. 아 진짜는 살아남겠다. 오히려 네네. 오히려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더 앞으로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 네네. 그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위험 플러스 기회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기회가 진정성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는 그런 진정성과 그런 본질. 그런 것을 더 많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없던 오늘이라는 책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이 그쵸. 없었다. 이제까지는 늘 오늘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늘은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도 없고 지도도 없고 어떤 항로도 없는 완전 새로운 오늘 같아요. 그래서 없던 오늘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가 뺏길 때 그거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되게 책이 엄청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진짜 그 카피 한 구절에 많은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시려고 하셔서 이런 시적인 표현의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제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 되게 고민했었고요. 한 달 이상이요? 네네. 와. 이제 사실 제가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짧은 문장도 이제 공을 들여서 쓰게 되는데 책 제목 가지고도 꽤 오래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한 제목이 없던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재테크 그 유튜버 분이 꽤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돈, 뭐 숫자 이런 거면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장들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가 변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묻는 능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막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너무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모든 게 다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예전에는 어른들이 유리했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꿰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 있다고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꼰대들은 다 끝났느냐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어른들에게는 또 그 주니어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가지셔도 되는데요. 그 뭐냐면 경험이 쌓이면 시간의 힘을 갖고 나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위에 이렇게 물살이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들은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일을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방향점을 찍는 것 같은 것들도 훨씬 이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약간 줄이고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어른들이라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이제 좀 질문이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예전에 내가 다 알아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끄럽지 않거든요. 질문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신 트렌드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렌드에 강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은 후배한테 맡기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네가 나를 도와줘. 대신 내가 전체적인 브랜드 방향성 같은 건 판단해줄게 같이 과감하게 권력을 이양하고 또 컨트롤만 하는 것만 해도 그건 이제 그 조망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묻는 어른들에게 유리한 시대가 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그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수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윗사람이 판단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노하우가
what가 중요한 게 아니라 know where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how를 알 필요가 없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능력 같고요. 그게 말씀하신 수직과 수평 같아요. 네. how는 내가 다 파악하는 거지만 where는 말하자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전체적인 걸 통합하는 능력이니까 사실 이게 재테크든 뭐 돈의 흐름이든 다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무엇이 중요할지를 판단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이런 변화가 혹시 일어난 원인을 보세요? 글쎄요. 그게 반드시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은 이미 뭐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쭉 있었고 아마 기술의 굉장히 빠른 발달 때문이겠죠. IT.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내가 가진 독점적인 정보가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독점하던 사람에게 권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있은 다음부터는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도와 항로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배들 보고 따라가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더 수직보다 수평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사랑받고 더 어떤 큰 기회들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되게 유병옥 저자님께서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 한 단어로 네. 많은 내용을 그 함축하셔서 표현하시는 게 진짜 저는 이제 막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콘텐츠로 뷰스를 높일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급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째 잘못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맞습니다. 어느 순간 또 내가 한번 또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강제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밀력과 진정성이라는 이게 키워드 두 개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탁 꽂히는 것 같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